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네. 대기업 통째도 끝났고 또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참 추운 날씨만큼이나 옆구리도 시리고 마음속이 시리실 텐데요. 굉장히 좀 그 취업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취업 사주 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취업 사주까지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취업 사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낀 거는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운이 오니까 그렇죠. 그 운을 잘 잡아라 이 말인데 맞아요.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걸 굳이 돈을 내고 본다는 게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맞아요. 그 고3 수험생이라고 딱 엄마를 해서 가면은 분명히 대학 문제일 거거든요. 네. 자식 문제구만.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넘어간단 다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거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쨌든 기회가 올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그 실력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요. 쓸데없는데 돈을 들이지 마시고요. 차라리 기분 안 좋으시고 허하실 때는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 같이 맛집을 간다든가 네. 먹을 거 먹는다든가 이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다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너무 먹잖아요. 네. 달달한 거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고민하는 다시 고민의 세계로 빠져드시는 분들 꼭 그렇습니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또 그날만큼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좀 맛있는 거 드시면 참 좋을 텐데 뭐 칼로리 따지고 맞아요. 못 따지고 이러느라 또 걱정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제 아는 형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먹는 게 겁나면 먹질 마라. 먹게 되면 선택과 집중 확실하게 해서 그거에 맞아요. 올인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맛집 가가지고 괜히 뭐 칼로리가 낮은 게 얼마예요, 뭐가 어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뭐 먹는 거든지 노는 거든지 쉬는 거든지 확실하게 하신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뭐 그 맛집을 같이 가드리고는 싶습니다만 저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신 네. 활기차고 유쾌하게 방송 보내드리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1월 30일 잡정호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참 날씨가 춥고 안 좋을 때는 이 노래를 들으면 참 기분 좋아요.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하네요. 네. 예. 리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CEO님과 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못들이 어떻게 뭐 지내주세요? 주말에는 오랜만에 방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배 지방을 축적하는 작업. 그러셨군요. 지방 얘기하니까 이윤정 아나운서가 지방이 뭐예요라는 얄미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이 친구도 뭐 많을지도 몰라요. 오늘 잘 먹기 때문에. 뭐 아까 뭐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어떤 거요? 아니, 그게 아닌가요? 아니라 네. 보통 아니 CEO라고 소개해드리는데 네, 네. 예. 실제로 리포트의 CEO분이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질까 봐. 아, 그래요? 뭐 안 들으실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겠네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 오프닝에서 또 스트레스 쌓일 때 동네 맛집 가서 잔뜩 먹고 좀 스트레스를 풀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태성 쌤께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아, 저는 쌍욕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지금 이거 무리수 던진 거야. 예. 안 이 어울리시는데요. 얼마나 양반이신 네. 분이고 예. 얼마나 저기 얌전하신 분인데 쌍욕을 아무도 없는 하시는 곳에서 벽에 대고 쌍욕을 해요. 아, 그건 저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긴 할 것 같아요. 풀립니다. 제가 그 보기와는 다르게 또 예전에 락을 했었거든요. 아하. 보컬 락 했었어요. 락 하드락. 스프릿입니까? 예. 그렇군요. 락 스프릿? 네. 야, 그러셨군요. 예, 홍대 앞에서 조금 놀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공연도 좀 하고 오. 보컬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미 욕을 많이 하셨었군요. 예전에. 욕도 하고 그 강한 락들을 혼자서 이렇게 그러셨군요. 질러대기도 하고. 혹시 그러는데 머리도 기르시고 머리 조금 길렀다가 뱅잉? 고향에 계시는 예.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뭐 그런 건 맞습니다. 예전에 맞아요. 뭐 자고 일어나면은 내 머리가 길었었는데 단발이도 있고 싹둑싹둑 한쪽이 뭐 잘려져 있는 거 쥐가 아니에요? 파먹어지고 뭐 그런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텐데 어쨌든 네. 각자마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하고 나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네. 벽에 대고 좀 욕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은 예. 또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잡정보센터 도우미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의상 컨셉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어제는 의상 피바람이 컨셉은 불었는데 입고 싶은 거 그냥 입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컨셉을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정색을 하시네요. 네. 예. 자, 소아 쌤은 스트레스 해소법 뭐 있어요? 제가 좀 뜨끔했던 게 제가 사주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전 취업 사주를 보진 않지만 예. 이제 올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사주를 물어보면 그냥 좀 위안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송아 쌤의 미소처럼 이렇게 좀 이게 재미삼아 보는 네. 건 좋지만 실제로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태성 쌤 보니까 이게 취업 준비생들이 진짜 진지하게 예. 나의 앞날 어떻게 되는가 예. 이렇게 좀 사주를 보는 친구들도 있나 봐요. 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면은 뻔한 거잖아요. 뭐 침대 머리가 어느 쪽이야? 북쪽이야? 북쪽이지? 이렇게 물으면 아닌데 남쪽인데 그러면 북쪽이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재미삼아 보는 건 괜찮지만 믿지 맞습니다. 마십시오. 예. 네, 정말 뭐 마음이 답답해서 사주를 보는 것 같은데 뭐 여학생들 요즘에 뭐 취업이 어렵다 하는데 좀 예. 얼마나 어려웁니까? 저희 그때 어벤져스도 네. 그랬잖아요. 예, 어렵죠. 이화여대 숙명여대는 지여인이라는 신종어도 있어요. 그 뭡니까? 뭔가요? 지방대 여학생 인문계생. 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예, 좋네요. 굉장히 지여인. 예,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특히나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군요.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희소식이 없으면 오늘 방송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예. 어떤 겁니까? 예, 특히 여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인턴 채용 소식을 가지고 아 왔습니다. 인턴이요. 네. 예. 저희 어제도 이제 민혁 쌤과 함께 인턴 소식 알아봤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오늘은 여학생들에게 바이엘 코리아. 바이엘 코리아. 바이엘. 예. 거기 아스피린하고 뭐 항생제 예, 뭐 이런 예. 데 아니에요? 페니실린 아, 뭐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아스피린으로 유명하죠. 네. 여기가 이제 1863년에 독일 레버쿠젠에서 염료 회사로 시작한 회사예요. 레버쿠젠 하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또 그럼 그쵸? 또이 손흥민. 사범 그렇죠. 예, 차범. 그렇죠. 손흥민 선수. 예. 맞아요. 예, 독일 첫 바이엘 바이엘 마크. 예,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뛰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150여 개국의 이제 제약 또는 화학 회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1955년에 들어와서 지금 한 6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네요. 예, 여기가 우리는 제약만 하고 있는데 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농작물, 뭐 이렇게 동물, 식물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매출이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전 세계 매출이요? 아니요, 국내 국내만? 매출액이 3천억 와. 정도 되고요. 이게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 진출한 그 회사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6위 정도 해요. 1위는 화이자? 어디까요? 그렇죠. 화이자죠. 예,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또 고산병에 비아그라가 좋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고산병 특효약을 예. 만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예. 비싸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가 1위고 이제 사원수는 한 650명 정도 됩니다. 네. 650명.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R&D 투자를 2배가량 확 증가를 시켰어요. 그런 그렇군요. 회사입니다. 네. 외국계 기업이어서 이제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일 거고 실제로 저희 친구 아내 되시는 분도 네. 바이엘 코리아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환경도 좋고 근무 환경도 괜찮고 뭐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복지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일단은 바이엘 코리아 인턴 공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공채 내용을 송아 쌤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아스피린으로 더 유명한 바이엘 코리아는 사실 의학 분야가 아니라 동식물 분야에서까지 굉장히 확장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구적인 제약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엘 코리아의 인턴 채용 전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마감이 12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마감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집 직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약 마케팅, 대외 협력, 그리고 임상 시험, 그리고 반려동물부에서 이제 크롭 사이언스 개발부, 그리고 크롭 사이언스의 생산, 그리고 사무 보조까지 다양한 분야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잘 뽑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셔서 이 부분으로 나가실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형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차 서류 전형을 거쳐서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만큼 합격 발표도 12월 20일 혹은 21일에 난 뒤에 실제로 근무를 이제 1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5개월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설이 이제 또 임박해서 오고 있는데요. 명절에 또 좋은 인턴 채용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합격했다라는 소식으로 가족들에게 좀 편안한 새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아주 1월 16일부터 이제 합격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엘 코리아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또 어떤 그
내년 초에 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분들이라면 그 남자친구는 좋겠네요. 여기 붙게 되면 바가지를 덜 긁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회사를 못 들어가는 상태면 너무나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근데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성분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렇습니다. 서류 지원 접수 마감일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네, 예. 많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는 근무가 1월 16일부터 5개월 동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5개월 인턴이 끝이 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아, 어제 저기 보시는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죠. 예, 외국계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래요? 안타깝게도 기분 없습니다. 나쁘게 좀. 사실은 별로 인턴을 뽑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외국계 기업은 뭔가 여유를 가지고 풀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그만큼만 딱 쓰고 싶어 해요. 어제 민혁 쌤 그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뭐 대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예. 실무진들한테는 시키기 좀 뭐한 일, 예. 그거를 이제 귀찮습니다. 인턴들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보통 외국계 그런 식이에요. 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허. 예,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의 일이 바로 직접적으로 가치에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시키고요. 단순한 일들 이런 것들 굳이 우리가 정규직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성비를 따지는군요. 굉장히 따집니다. 그 낭비가 굉장히 없는 것이 외국계 기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 기회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그럼? 예, 말씀드리는 이유. 좀 길게 보자라는 거죠. 예,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외국계를 여성분들이 좀 노려볼 만해요. 그 경험을 하나 그 얘기인 거죠. 한번 봅시다. 그 국내 제약사 중에서 여성 CEO가 몇 명이나 되느냐? 거의 없지 않아요? 그렇죠. 한 두세 명? 예, 전문 경영인이 딱 한 분이에요. 막 구강약품의 막 찍지 말고. 유희원 대표님 한 분 계시고요. 경영인이 한 분이 더 계시긴 해요. 그 김은선 대표님이라고 보령에 계시는데 그분은 창업주의 맞딸이세요. 거기 이제 로얄 패밀리. 예, 그래서 전문 경영인은 한 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외국계 제약회사인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회사 중에서 국내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제약사의 여성 대표 몇 명이냐? 7명이에요. 그만큼 여성에게 기회가 많은 곳이다. 있다는 길게 거죠. 보자.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얘기는 그 나라의 자국민과 예. 인터내셔널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나 차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예. 없습니다만. 예. 대표로 올라서기까지 그 혈연으로 묶여지지 않아서 못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과 네. 내가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가능성 이걸 비교해 보면 글로벌 기업가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옛날에 HP의 뭐 칼리피오리나 같은 그런 예. 분들이 그런 큰 기업의 CEO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에게 예.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의 어떤 보수적인 기업보다는 여성분들에게 그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다, 희망적이다 볼 수 있을 텐데요. 자소서 항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요. 물론 저희가 이제 뭐 레주메를 외국계 회사의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항목도 없는 경우도 많고 예.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항목이? 여기는 지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질문 내용은 좀 평이해요. 질문 내용은 뭐냐 하면 성장 과정, 그리고 장단점, 너의 성격적인 장단점이 뭐야? 라는 거 묻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너 지원 동기, 왜 지원했어? 왜 이 회사에, 왜 이 직무에 지원했어? 그리고 포부나 비전, 이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성장 과정 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화두로 던지고 내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competencies 또는 핵심 가치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뭘 그럼 써야 돼요? 굳이 예를 들자면. 성장 과정 여기서도요. 나의 어릴 적 이야기 중에서 이 핵심 가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내가 도전적인 사람이었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렸을 그 때 사례. 무모하게 도전했고 그 사례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항상 경험 사례로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 가치 4개를 이 바이엘 코리아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life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LIFE. 이게 뭐의 약자냐면 L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리고 integrity 정직이 중요하다. 그리고 flexibility 유연한 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efficiency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 과정을 쓰던 장단점을 쓰던 특이사항 지원 동기를 쓰던 간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주셔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네. 설명을 리더십, 하셔야죠. 리더십. 정직, 유연함. 영어로 그다음에 해주세요. 네, 예. 리더십만 영어하고 그 다음에 한국만 내요. 리더십. 아이 뭐야 아이. 예. 아이 뭐였죠? 인테그리티. integrity. 예. 그다음에 F. 유연한 flexibility. 예. 그다음에 효율성, efficiency. 굉장히 발음 네. 좋은데 좀 뭐가 네. 좀 불안정. 네, 불안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라이프를 초점에 맞춰서 예. 이 성장 과정, 장단점 이런 걸 다 예.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예. 뭐 커버레터나 레주메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요게 이게 방식이 독특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지원하기를 누르시면 그 웹상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 첨부 파일로 영문 레주메하고 자기소개서를 넣도록 돼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웹에서 무엇인가를 입력하게 한다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1차로 한번 돌려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번 속된 말로 간을 좀 보겠다. 뭐 이런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학생들이 보통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문과생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남자들보다는 어학에 좀 강하다. 우리도 이윤정 아나운서에도 중국어, 뭐 영어 다 잘하고 있죠. 네. 굉장히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성분들이 어학에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외국계 서류 전형에서도 두각을 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여성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해서 두각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화두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은 예, 어떤 다양성.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 또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사불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게 네.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을 할 때는 그게 먹혀요.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 중에서도 앞서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주는 기업에게 주는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양성, 그러니까 여성 또는 장애인 또는 성적 소수자, GLBT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그래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업에게 전해주는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커요. 생각을 달리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나 여성 채용 시장, 그 채용 좋은 시점에서도요. 말이냐. 여성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도 유리합니다. 네. 슬로우 팔로우는 해당 안 됩니까? 그거는 그냥 빨리 한 달 내에 접어야죠, 회사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슬로우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예, 근데 슬로우는. 왜 그러냐면 꼼꼼하게 하면서 좀 예. 느리지만 꼼꼼하게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는 욕심이 많습니다. 어. 꼼꼼하면서 빨리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어디도 외국계든 한국계든 슬로우는 통용되지 않는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여성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회사를 좀 지원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다시 한번 다양성이 드는데.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자, 또 외국계 기업이니까 면접에서 영어로 네. 면접 보겠죠? 예. 면접 형식은 조금 다양하게 보긴 하는데요. 직무마다 다양하게 하는데 1차 면접에서 보통 이제 다대다 면접 2대 2로 면접을 하는데요. 주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해봐라. 영어로 라고 보는 하고, 거죠, 이거? 예, 이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면접관들도 그닥 그렇게 영어가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아예 코리아니까. 예, 그 코리아 분들이 많이 다음부터는 계시거든요. 이제 이력서나 자소서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 사례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고요. 일부 직무의 경우에는 영어로 자료를 주고 그것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 용어 그리고 약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곤란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외국계 가면서 외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건 조금 그 어불성설이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일단 외국어에 좀 매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 임원 면접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중시를 해야 될까요? 1차 면접에서는 실무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네. 면접은 임원들이 들어와서 하는 면접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계 라이프 임원 면접은 어때요, 느낌이? 느낌 되게 편안합니다. 어, 예, 편안하지만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임원들이 임하거든요. 평가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평가표는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 바이어 코리아 같은 경우 라이프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해도 분위기는 훨씬 국내 기업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요. 어허. 여유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왜 그러냐면 편입니다. 이제 그 스트릭트, 엄격한 분위기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
외국계는 그래도 예. 훨씬 더 회사 문화 자체가 굉장히 플랫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원과 임원과의 거리가 국내 수직적인 기업에 게좀 덜하군요. 그렇죠. 상당히 가까워요. 사원이 직접 가서 임원에게 말할 기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원들도 그런 거에 많이 맞아요. 익숙해져 있어서 권위적으로 면접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그 밖에 전공이나 학력 예.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자격증 여기 그 채용 공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지원 자격에 꼼꼼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원 자격, 우대 자격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전공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전공을 하는 사람들 우대 또는 아예 지원 자격에서 이런 사람들만 지원하세요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전공이 중요한 것은 바이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예, 내가 그게 얘기하는데 무슨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고요. 일부 이번에 나왔던 채용 공고 중에서 사무보조 직무 요거는 좀 제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전공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이엘 코리아 또 이게 그 제약회사다 보니까 예. 문과생들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의 일부 그리고 사무보조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보시전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뭐 한 130만 원 정도. 139만 원이었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뭐 한 30-40% 많은 네. 금액이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월 139만 원. 구예요? 예, 거기는 130이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130이었죠. 150 아니었어요? 130이었던 130이었습니다. 걸로. 예. 그럼 9만 원 높은 거네요. 예, 9만 원어치 일을 더 시킨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게 맞는 말이네요. 예, 그렇죠. 외국계 기업은 그냥 공짜 없습니다. 어. 그만큼 더 시키는 거고요. 네. 제 이제 CEO 관점에서 보자면 예,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겁니다. 이거 뭐 급여 그 인턴들 써먹을 때가 그닥 많지도 않고요. 139만 원어치 써먹지도 못하거든요.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주는 거고요. 기존 직원 입장에서도 귀찮거든요. 자기 할 일도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얘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그걸 가르치기도 뭘 해야 시켜야 돼요. 되니까.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그게 더 귀찮고 오히려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편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사명감, 어떤 사회적 기여라는 관점에서 이런 인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근데 보통 이 급여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다 이런 수준인가요? 대부분 이런 수준이고요. 여기는 살짝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외국계 외국계 중에서도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다. 예. 어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턴을 하면서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본인이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그렇죠. 입장에서 돈까지 주니까 뭐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또 그건 또 상대적이지만 어쨌든 139만 원이면 예. 꽤 많은 돈을 주는 거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예. 시키는 것도 많을 거다. 예. 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계 기업의 인턴 장점을 굳이 꼽는다면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어떤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내부적인 성장이라는 측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선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외국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외국계 채용 전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외국계 기업에서 빈 자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일을 진행하느냐? 일단 인터널 잡 포스팅이라고 해서 내부 직원들에게 먼저 열어요. 외부에 알리지 않고 그렇군요. 예, 내부 직원들한테 열고 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원해봐 라고 하고선 일정 기간 내부적인 채용 진행을 하고요. 그 부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부서 바뀌죠. 어허.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회사 지원하듯이 계속 내부 인터널 잡 포스팅에 지원하고 거기서 면접 보고 이렇게 부서를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서장이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는데 규정이 있어요. 뽑히면 한 달 내로 이동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옮기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옮기다 보면 예. 회사 내에서 좀 더 평이라는 게 예. 저 지금 혈세가 지금 움직인다. 예. 시킬만 하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예. 실제로 들어가서도 그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해 주신다면. 그거는 그 부서장들이 서로 판단을 해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주기로 잡았거든요. 3년 정도 하면 웬만큼 내가 있는 이 영역에서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내가 빠져도 이 일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존이 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거죠. 시스템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제가 빠질 있는 거구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태동 쌤 같은 경우도 옮길 때 그냥 무작정 옮긴 게 아니고 그렇죠. 시스템화가 됐고 할 예. 만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옮기신 예. 거군요. 제가 항상 부서에 가서 팀장으로 했었을 때 제 팀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나의 목표, 나의 리더십의 목표는 뭐냐면 한량 리더십이다. 내가 이 팀에서 필요 없을 그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을 정도 될 때까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빠지게 되죠. 그런 괜찮네요, 부서장도 그거. 제 위에 매니저도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랬군요. 네.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열어놓고요. 그래서 사람을 못 뽑았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내부 추천 제도를 운영합니다. 내부 추천 제도. 이거 뭐냐. 네가 아는 사람, 우리 직원들 중에 아는 바깥의 사람 중에서 인맥.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한번 추천해봐. 봐요. 이럴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아니면 인턴이라도 한번 해봐서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을 추천해 주겠습니까? 인턴 해봤던 애 중에서 괜찮은 아이를 추천해 준다고요. 이게 굉장히 큰 기회예요. 요거에서 다 돌려도 사람 못 찾겠어. 그러면 이제 외부에 채용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턴을 했을 경우에 남들보다 먼저 그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계 기업, 아까도 제가 이제 제약사를 제안해서 물어봤지만 국내 대기업에서 여성 CEO 몇 명이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거의 없거든요. 총수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 임원이나 그리고 CEO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성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기 때문에 내부 인턴, 그 외국계 기업의 인턴 저는 적극적으로 여성들에게 권장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규직 전환이 안 되더라도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인맥을 쌓는 게 참 중요할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태성쌤께서 여학생들 취업 준비할 때 좀 주로 해주시는 말씀이 왜 있으십니까? 그러냐면 남자들보다 이공계도 그렇고 예. 남자들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예. 분명히 여성들은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 뭐 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선택부터 주의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기업 선택할 때 무작정 남들이 좋아하는, 남들이 열광하는 곳을 우르르 같이 몰려가지 말고 네. 요 정도는 확인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입 채용 시에 여성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여성 고용률, 그리고 정규직 여성 근로자 비율, 그리고 남녀 평등 급여 체계,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선정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우르르 가는 그 기업이 정말 나의 워너비 기업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계속 제가 길게 보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 나의 그 일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지를 꺾으시는군요. 그러니까 다른 쪽 유도를 좀 해주시는군요, 실제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는 선택의 다른 말은 내게 덜 필요한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서 하면, 저는 헤드헌터도 좀 했었거든요. 30대 중반 정도 돼서 저에게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울면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미 회사를 갔다가 그 후회가 돼서 다시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를 갔거든요. 그 직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30대 중반 돼서 정말 내가 날개를 펼칠 그 시기가 됐는데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선 새로운 기회를 그때서 찾으려고 하면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여성 비율이 낮냐 이런 게 질문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국내 기업에 비해서 여성의 비율이 아까도 외국계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 비해서 준비를 할 때 그런 기준이 좀 오래 일하고 싶은 기준이 있다면 외국 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할까요? 그렇죠. 나의 능력에 따라서 철저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 상대적으로 그런 곳이 외국계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차이가 크게 나요? 국내와 비교해서? 많이 납니다. 대신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은 각오하셔야 돼요. 반대급부도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으로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냥 묻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할 경우에 국내 기업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은 높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잘릴 일은 크게 없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 나의 실적 위주의 평가보다는 관계 중심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의사 결정들이. 근데 여성인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은 그 관계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로 관계가 언제 많이 이루어지느냐?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많이 이루어져요. 술자리에서. 그죠? 거기 공중화물을 잘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아이를 낳고 나서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에서도 많이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정보 그런 보류하는 술자리에서 오는 뭐 고급 정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 인맥 간에 통해지는 정보들을 취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져서 기회를 내가 발휘하는 능력만큼 내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거 진짜 보시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박탈감도 있을 테고 마치 소외된 느낌도 가질 수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걸 중시하신 분들이라면 외국계 가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급여 부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뭐 뉴스를 볼 때 남성과 여성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양성평등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급여 차이는 대기업,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입사자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통계치를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승진의 기회, 새로운 그 주요한 업무를 내가 맡을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은 남녀 급여 차이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여성 취업 준비생들 지원할 때 이거는 좀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할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열광하는 그런 곳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내가 진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우대하고 차별이 없는지, 채용의 목표제를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토대로 잘 준비하셔서 취업 성공하는 여자 취업 준비생들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수고해 주신 커리어 칼리지 임소왕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직업방송